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임의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N수생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니까 어렵게 또 출제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어렵게 출제됐어요. 이 오답률 1, 2, 3, 4, 5위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정답률이 낮습니다. 뭐 10%, 20%대 영어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 문제 오답률 1위하고 2위 얘들은 조금 과합니다. 많이 과해요. 그러니까 2위도 괜찮은데 이 2위는 조금 그래. 그래서 특히 이제 1번이 정답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그냥 단순히 1번이니까 과하다 이게 아니라 1번이 왜 답인지도 보여드릴 건데 저 2번이 안 되는 이유를 사실 좀 제대로 파악하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1번으로 간다고 해도 요 지문 자체가 좀 순서 문제로 활용하기에 좀 안타까운 지문이 아닌가라는 측면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아마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이 문항 타당도를 조금 데이터를 내보신 후에 문항 타당도라는 게 이제 1등급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맞췄는가 이걸 좀 내보신 후에 타당도가 너무 낮다면 다음에는 좀 이런 문제를 좀 출제를 지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해설 강의 아무도 안 보겠지만 뭐 출제자들 보겠습니까? 자,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얘기를 한번 꺼내드리고 그 다음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 문제는 박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박스에서부터 갑자기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느끼셨나요? 여기 보시면 와일드파이어, 야생의 불이 나와요. 자,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래요. 많은 호주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뭐 벼락 맞으면 나무에서 불 나고 이런 거 이제 자연적인 와일드파이어죠. 오케이. 그 얘기 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의도적으로 불을 놓는 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죠. 인위적인 것이죠. 인위적인 불이죠. 그래서 갑자기 다른 말이 다른 소재가 나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불을 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연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방화하는 거. 요게 이제 실행됐대요. 호주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원주민들이 직접 한 거네요. 수천 년 동안 요거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불이 나옵니다. 자연의 불, 인위적인 불. 이 정도 박스 내용 정리하고 A하고 B하고 C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however는 앞뒤가 다른 말이어야 돼요. 다른 말인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왜 A가 연결되지? 왜 답이 A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왜냐면 이전의 양식과 다르다고 했는데 이전의 양식이 어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태우기 패턴이 이 불내서 태우는 패턴인데 누구의? 스톡맨이 도입했던. 자, 우리 도입했다는 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스톡맨도 좀 과합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 라이브 스탁이 뭐예요?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 뭐 소 키우고 이런 애들이요. 그 애들이 도입했던 태우기의 패턴은 자, unlike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랑? 이전의 양식과. 이전의 양식이 박스에 있어요? 이전의 양식이 박스에 있어요? 없으면 못 가잖아요. 있지. 어디에 있어요? 이거 수천 년간 해온 거. 이게 이전의 양식이에요. 수천 년간 해왔던 거. 그거랑 또 다르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의 불 나왔고 그 다음에 애보리진들이 했던 수천 년간 했던 이전의 양식 나왔고 그거랑 또 다른 스톡맨이란 애들이 도입했던 불태우기 방식이 나온 거예요. 난 이런 진짜 순서 문제는 또 살다 처음 본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는.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어요. 불만이 조금 있지만 다른 말인가 했을 때 지금 다른 말이 딱 나오고 있어요. 앞이랑도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A는 동그라미 대조로 잘 연결되고 있다 파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B를 볼게요. B랑 C가 명시적 시그널이 없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풀이 최초의 식물 종류예요. 어떤 식물의 종류? 다시 서식을 하는 어디에? The burnt areas. 그 태워진 영역에. 자, 근데 여기 보시면 The burnt areas 나오죠. 태워진 영역. 아까 앞에서 불을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랑 B를 보면은 불을 놨다고 했지. 그럼 그 태워진 영역에 다시 사는 건 최초로 풀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곧 계승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누가 온다?
더 추가적인 나무 식물과 관목들로 계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이 먼저 처음 생기고 그 타진 영역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나무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는 연결이 되느냐? 네. 불을 놓으면 그 불난 지역에 풀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나무가 생긴다라는 그런 선후 관계로 비도 소거할 수가 없어요. 비도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일단 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C로 갈게요. 같은 소재 선후 관계로 연결된다고 해보시고 가보겠습니다. C. 자, C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the young shoots, 더 플러스 복수명사. 그 어린, 아니 이것도 좀 과해. 씨발 shoots로 애들 어떻게 하냐고. 그 어린 싹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더 플러스 복수명사니까 그 어린 싹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앞에 싹들은 없거든. 어린 싹들이 없어요. 그래서 C는 그래 고마워. 소거가 딱 된다.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정답은 A, C지만 그건 이제 답을 알았을 때 얘기고 우리가 솔직히 A도 되고 B도 되면 A를 상상이나 합니까? A가 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B를 먼저 읽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일단 귀류법적으로 일단 B가 된다고 시험장에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B라고 읽었겠지. 해설한다고 A부터 읽으면 좀 나는 아닌 것 같고 B를 읽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B를 가볼게. 너희들이 B를 먼저 읽었을 거니까. 태우면 풀 나고 그 다음 나무 나요. 얘들아 유일한 전략 뭘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재생은 뭐겠어요? 지금 나무가 다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추가적인 태움이에요. 또 태운다는 거지. 태우고 나면 풀 나고 나무 나는데 이 나무가 또 자라니까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추가적인 태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꾸 불을 내는 거지. 뭘 통제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한 것의 결과. 불 사용한 게 결과가 뭐예요? 나무가 다시 난 거죠. 그걸 또 통제해서 또 불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숲을 태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왜 자꾸 이렇게 태우는지에 대한 이유도 잘 안 나와 있고 아주 불치더라고 쓰레기 같은 지문이에요.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러면은 B로 간 다음에 BC는 안 되잖아. 얘가 없으니까. 그 어린 싹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B, A로 갔다고 합시다. 그렇죠. 우리 40%로 가고 있는 거예요. 40%로. 그런데 스톡맨이 했던 태우기 패턴은 이전의 방식과 달라요. 그럼 이전의 방식을 이 에보리진의 방식이라고 일단 박스 B를 하나로 보고 계속 불태우는 새끼들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연결을 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A에서 however로 그러나 달라. 뭐랑? 이전의 방식. 이전은 그러면 박스랑 B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제 다른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 박스 B랑은 다른 말이 나와야 돼요. 상황이 허락하면 그들은 불을 놓습니다. 랜드스케이프에. 뭐 하면서 그들의 동물을 저기 겨울 동안 바깥으로 움직여 놓으면서 일단 불을 놔. 얘들도 불을 놔요. 그럼 이것은 기능하는데 clear. 자, 동사를 통한 필부에 깨끗하게 없애버려요. 뭐를? 나무 목초지를 싹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를 다 없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자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봄에.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이 두 개가 서로 스타일이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 이전 양식과 다르다며. 그런데 여기도 지금 나무를 없앤다라고 하고 있고, 그치? prevent such growth. 여기도 clear woody vegetation. 여기도 나무를 없애요. 그럼 도대체 이 새끼들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B, A가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일단은 B가 맞는 거라 생각해서 B로 갔는데 이게 전혀 대조가 되지 않네. 다른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설마 A? 하고 A 꼬리로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그래서 A로 가봅시다. B, 이게 좀 어색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however, unlike로 연결이 안 되니까 다시 A 꼬리로 갑니다. 자, 그럼 진짜 이렇게 보는 거야. 야생에서의 불, 그 다음에 수천 년간 한 애보리지널 피플들의 원주민들의 불, 근데 이것과는 또 다른 이 목축업자들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목축업자들의 불은 뭐냐면 상태가 좋으면, 상황이 허락하면 불을 내요. 목축업자들이. 동물들, 목축업자니까 이 동물들을 다 밖으로 꺼내놓고 여기다가 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 나무를 다 없애요. 그리고 뭐 한다?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자극해요. 그러면 요거 딱 보자마자
이 꼬리에 집중하면 새로운 식물의 성장, 이게 어디랑 연결돼요? The young shoots. 새로운 식물이 성장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 새싹이랑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를 일단 여기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얘들은 일단 에이스가 잘 돼. 여러분 아마 에이스다 이었을 거예요. 아주 준비된 음식 원천이 된다는 거죠. 이 동물들에게. 언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치? 아까 동물들 아웃 나갔었잖아. 근데 이제 얘들이 돌아왔을 때 이게 딱 먹을 수 있으니까 에이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리고 C에서 C의 꼬리를 보세요. 꼬리에 뭐가 나왔냐? 그러나 the practice, 그 행함은 또한 뭘 자극해요? 여기 태워서 다시 돌아와서 새싹을 동물들이 먹는데 나무의 성장을 역시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 그것이 통제하려고, 없애려고 했던 나무들도 결국 다 태우고 나면 풀도 자라고 그 다음 나무도 자란다. 여러분, 이 C 꼬리가 마지막 B랑 연결되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양보절과 주절은, 주절이 중요하죠? 풀이 나지만, 풀이 당연히 처음에 나지만 이 풀들은 곧 그 다음에 계승돼요. 그 다음에 followed by,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추가적인 나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A, C, B.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전략,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또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을 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A, C,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BAC가 안 되는 이유는 박스 B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A, 이거와 다른 스타일로 한다라고 했는데 A도 결국 똑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는 게 성립이 안 돼서 B에는 좀 어색하다라고 판단을 해줘요. 됐나요? AC가 답인 이유, BAC로 가면 안 되는 이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말씀드리면,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아. 어떤 점이 허술하냐면, 첫째, 여기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도대체 수천 년간 애보리지널 피플들이 했던 불은 뭐 어떻게 다른지, 얘들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가 좀 정확히 나와야지 이게 좀 납득이 될 텐데 그냥 달랐다 라고 여기서도 전환되고 여기서도 전환되고 좀 안타깝고, 그 외에 뭐 이렇게 슈츠라든지 뭐 스톡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수능 0단어의 수준에 맞는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BAC로 읽었을 때 선생님도 이제 BAC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라고, 사실 차이점에 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또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전반적인 조금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절대평가잖아요. 제가 참 느끼는 건데, 힘을 출제자들이 과도하게 주면 참 이걸 마치라고 내는 건지 그냥 뭐 변별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건지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평이 특히 실험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답이 순서에서 1번 등장했던 경우도 절대평 이후에 다 유평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 지금까지 잘해왔던 친구들이 너무 이런 문제로 난 순서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 과하게 출제가 된 것 맞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1위에 대한 해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힘내십시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라운 정답률을 가졌어요. 15%. 확신을 하고 2번 찍었는데 왜 틀렸지? 하면서 해설관이 켰다면 잘한 겁니다. 지금부터 깔끔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31번. 이 문제는 마친 학생은 너무 쉽게 맞췄어. 여기까지 읽고 맞췄을 거예요. 인정? 그리고 뒤에는 쭉 읽고 다시 한번 내 답이 맞네 라는 확인을 하고 맞췄을 텐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분명히 미디어는 보존되면 안 된다고, 미디어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는 보존이 아니다, 스토리지가 아니다,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조금 이제 교정하는 그런 해설 강의가 될 거예요. 볼게요. 자, 여기 첫 줄. 뭔가 이거 확립하려고 할 때 의미되어지는 것을, 이 디지털 보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되어지는 것을 확립하려고 할 때, 디지털 보존 뭐냐? 첫 번째 질문, 다루어져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래요. 네가 무엇을 지금 보존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거래요. 이것은, 자, 이건 뭐야? 그러면 네가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데, 어디에서는?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분명하대요. 뭘 보존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해. 아날로그 환경은 뭔데? 거기에서 정보 내용물이 풀릴 수 없게 고정돼 있어. 이 물리적인 매체랑.
뭐 종이 생각해봐, 종이. 종이에는 글을 쓰잖아. 그러면 그게 딱 거기에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한 1000년 지나도 탑 속에 막 이렇게 종이 두루마기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In the digital environment, 디지털 환경에서는 하고 미디엄이 무엇의 일부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해 나가면 안 되고 되게 이 빈칸 앞문장과 빈칸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 이런 부사어를 잘 봐야 됩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이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 이렇게 부사어를 통한 대조입니다.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뭐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대조되는 거니까 대조해야 돼요. 근데 다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해볼게. 정보의 내용물이 딱 붙어 있다고 그걸 담고 있는 매체랑 매체, 뭐 그릇, 수단 이런 의미예요. 이 두 개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게 곧 fixed 이거라는 거지. fixed. 디지털에서는 매체가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닐까요? 지금 이 두 개가 대조되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대조되는 거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fixed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매체가 not part 일부가 아니래. 즉 다르다는 거예요. 뭐랑 다르다고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매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보 내용물이랑 다르다라고 해야 되죠. 다시 아날로그에서는 정보 내용물과 매체가 그냥 딱 고정돼 있어. 종이에 그냥 글 쓰면 끝이야. 근데 디지털에서는 매체, 여러분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저장 공간은 뭐가 아니야? 그치, 내용물의 일부가 아니지. 이거 얼마든지 내용물은 바뀔 수 있잖아요. 지울 수 있고 그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링을 하면 바로 인포메이션 컨텐트가 여기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 앞문장과 빈칸 문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보. 그리고 딱 뭐지? 앵커링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선택지 보면 다시 인포메이션 컨텐트, 정보 내용물이야. 정보 내용물과 같은 말이 뭐야? 플랫폼이 정보예요? 아니, 플랫폼은 정보가 있는 그 네이버나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머물다 가는 자리이고 저장되는 곳이지 이거는 내용물이 아니에요. 2번 스토리지. 저장소잖아요. 저장소. 우리 CD 드라이브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SD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장소인데 역시 이것도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걸 담고 있는 그릇, 미디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조를 딱 보고 정보가 들어야 돼. 정보 내용물. 뭐가 아니라? 미디엄이 아니라 매체가 아니라. 근데 1번, 2번은 매체에 가까운 말인 것이죠. 3번 메시지. 메시지가 정보 내용물. 괜찮아. 4번 어려움과 변형은 뭐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딱 찍어야 돼요? 3번 딱 찍어줘야 됩니다. 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맞네? 하고 쭉 읽고 내려가는데 밑에도 같은 말 하고 있다. 그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푸는 게 맞는데 스토리지를 학생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찍어서 이게 지금 왜 정답이 아닌지 요거까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31번의 해설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 저는 쉽게 풀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많이 틀릴 줄 몰랐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캐리어, 뭐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SSD 이런 것들, SD 카드나 필요하다 했어. 필요해. 근데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그 미디어가 읽혀질 수만 있으면 이 복사본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뭐 SD 카드 있는 거 다른 거 복사할 수 있잖아. 다른 기기에. 그래서 making 만들면서 그 보존, 그 원래 캐리어, 이 정보를 들고 다니는 거, 수단이겠죠, 미디엄이겠죠. 이것의 보존을 덜 중요한 상태로 만들면서 다른 데 옮기면 되니까. 이걸 꼭 뭐 예를 들어 CD가 있어. 지금 아무도 CD 안 쓰잖아. USB 안 쓰잖아. 이거 그냥 옮기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피지컬 미디어가 어떤 피지컬 미디어? 이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피지컬 미디어가 꽤 섬세해요. 뭐에 비교하면 아날로그 미디어에 비교하면 섬세하기 때문에 기대되어진대. 디지털 정보는 반드시 이동되어져야 된대. From one physical carrier, 하나의 물리적인 담고 있는 것에서 다른 걸로 이동돼야 된다는 거지. 뭐로써? 지속적인 보존 과정의 일부로서. 이 생각해보면 USB, CD 드라이브 사실 지금 쓰기 되게 USB는 꽂을 수 있구나. 근데 CD 드라이브
혹시 플로피 디스켓 아세요? 이런 것도 이제 안 되잖아요. 안 돼. 컴퓨터 뭐 기기가 없어. 그걸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딱 그 시대에 그게 맞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델리케이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줘야 돼. 옮겨줘야 된다고. CD에다가 예전엔 구웠는데 그거 이제 계속 보존하려면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3, 4살 때 영상 같은 거 남아있는 거 있죠. 아빠가 막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놓은 것들. 그거 다 그때 당시에 CD로 구워놨거든. 근데 그거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자, 근데 봐봐. 이거 봐봐. 너희들이 지금 스토리지 쓴 애들. It is 다음에 명사고 나오는데 여기 필구에 필근동 있어. 야, 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but 뭐가? 미디어에 있는 정보가 자, 대동사 보존돼야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필자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미디어, CD 이건 USB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보를 계속해서 옮겨서 조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보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는 정보와 다르다 이런 말 딱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왜 이건 안 됩니까? 미디어가 이거 보세요. 미디어가 보존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미디어가 보존될 필요가 없으니까 미디어는 보존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 보면 미디어는 그럼 보존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preserved를 앵커링해서 storage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안 되냐? 그럼 여기 디지털에서 미디어를 보존하지 말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물리적인 캐리어. 이게 미디어죠? 이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거 보존할 필요 없다 하면은 이거랑 모순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면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미디어에 있는 정보예요. 미디어 자체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 있는 정보를 해야 하는데 미디어 자체를 아예 날려버리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지를 저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딱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부사를 통한 대조. 그래서 예전에는 내용물과 미디엄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미디엄이 내용물과 다르다 이런 말이 딱 들어가면서 게임을 끝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31번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오답률 3위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시도야? 어떤 시도? 음악적인 행동이나 지각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 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런 걸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 행동이나 지각을 만드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음악적 행동 뭐 연주하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감상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오케이. With regard to models of perception, 자 이런 지각의 모델에 관한 한 질문이 발생해요. 자, 어떤 질문? 이 오브가 퀘스천 꾸미는 겁니다. 무엇에 관한 질문이냐면 누구의 지각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만 하는지 이 의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각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느냐, 누구를 본보기로 잡아야 되냐라고 묻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특정한 문화나 역사적 환경에 제한한다 할지라도 자, 양보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주절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각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하느냐, 모델은 본보기로 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자 우리 슈얼리를 통해서 이 필자는 살짝 양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 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surely나 of course를 통해서 물론 이런 점도 있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가볍게 읽어주셔야 돼요. 음악을 지각하는 건 엄청나게 다 달라. 우리 very 자동사로 differ, 다르다의 뜻입니다. 물론 음악의 지각은 다 달라.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듣는 사람들 서로 다른 수준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지극히 공감이 되죠. 사람마다 뭐 클래시컬 음악을 딱 들을 때 그걸 좋아하는 정도나 감상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K-팝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음악 교육의 많은 부분은 할애되어 있어요. developing, 만들고 풍성하게 하는 것에 바로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듣기 과정들을. 자, 이러한 듣기 과정 앞에 내용 정리하면 어떤 과정이죠? 그렇죠. 여기 음악의 지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좋게 다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이거를 조금 개발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거 이렇게 좀 바꿔 나가는 게 바로 음악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하네요. 비록 이거 사실이지만. 그럼 여기서 this는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다르고 이제 그걸 바꿔나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 양보절과 주절이 있을 땐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주절에 신경 써야 됩니다. I'm concerned. 나는 여기서 관심이 있어. 이 사람이 진짜 관심 있는 건 뭔데? 굉장히 기본적인 지각의 측면에 관심이 있대. 그게 뭔데? 즉,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미터와 키예요. 이게 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믿기에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consistent across listeners, 듣는 사람들 사이에 다 일관되어지는 일관성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요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론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뭐에 관심이 있어? 일관된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관된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조관계, 다른 것이냐 비슷한 것이냐, 나는 비슷한 거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필자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화의 증거는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실제로 일화로 겪어본 이야기가 다음과 같아. 같은 말이 뒤에 나오겠죠. for example 연결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 비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포크송이나 어떤 고전 음악에서. 그럼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랑 같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트를 찾을 수 있다. 이거 사람들마다 다 공유하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이건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자, 필부에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냐면 완벽한 동일성, 유니포머티는 획일성이에요. 획일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 똑같다 라고까지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뭐가 있을 수 있어? 때때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에 대해서 as to 어떻게 우리가 이런 톤이나 미터를 듣는지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줍니다. 자, 근데 나는 믿어. 자, 나는 무엇을 믿는지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 지문에서 필자가 믿는 거, I believe. 이 사람이 뭘 믿는다고 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이 사람 여기서 자기가 뭘 믿는다고 했냐, 위에 보세요. 여기서 딱 흐름 바뀌면서 나는 여기서 뭘 신경 쓴다? 자기가 신경 쓴다 했고, 내가 믿는 거 먼저 여기 딱 나옵니다. 필자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여기 필긍동 부분, 여기를 앵커링 해주셔야 되겠죠. 이 사람이 믿는 거, 내가 사람 신경 쓰는 건 바로 상대적으로 일관된 것들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일관된 거, 보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성도 있지만 보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한 답 선택지를 골라줘야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선택지도 참 어렵게 써진 것 같아. 이게 대충 읽으면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것. 자, 차이를 좁히는 거니까 뭔가 필자가 말한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의 헌신, 이러한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것을 향해 있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이걸 막 좁히려고 그래? 차이 있는 걸 좁히려고 그래? 아니죠. 이런 헌신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이걸 좁히려는 우리의 노력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없는 말입니다. 자, 2번. 근본적인 음악적인 행동들이 바뀐다고 믿는데 어디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단 이 지문에서 뭐 공동체 속에서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차이점보다 크다라는 말이지, 근본적인 음악적인 행동들이 바뀐다, 사람 자꾸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글의 핵심과 전혀 벗어나고 있고요. 3번. 이러한 다양한 지각이 풍성하게 만들어요. 뭐를? 공유된 음악적 경험을. 자, 이 지문에서 다양한 지각, 사람마다 지각이 다르다고는 분명히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공유되어지는 음악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 했어, 안 했어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참 괜찮은데 서로 다름이 서로 공유되는 걸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념 간의 관계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4번. 공통점, 우리들 사이의 공통점이 far outweigh,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겁고 한다라는 겁니다. 차이점보다. 이게 바로, 자,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 요 outweigh에 해당하는 게 지문에서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지금 무거워. 무게감이 있어. 이 필자는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지만 나는 여기서 이거 신경 써 라고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outweight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다양성. 뭐가 아니라?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중요하다. 우리 카운트가 자동사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필자가 강조하는 게 다양성이에요? 아니, 오히려 다양성이 아니라, 물론 유니포머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다 컨시스턴트하게 쉐어하는 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다양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틀렸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답 몇 번? 4번을 여러분이 골라줄 수 있습니다. 34번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찍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풀었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31번의 난도보다 34번의 난도가 훨씬 쉽습니다. 굉장히 변칙적으로 출제가 되었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6평 여러분들의 점수를 좀 많이 갉아먹게 된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물론 다 달라요. 비록 이게 사실이지만, 다름이 있다는 거 사실, 그래서 그걸 좀 커버하려는 게 사실이지만 필자하고 싶은 말은 여기 뒤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필금동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이 consistent가 지문의 선택지의 commonality랑 같은 말이다. 다시 이 consistent가 여기 있는 commonality랑 같은 말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시해보면 very difference. 그리고 outweight가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러한 일치가 딱 보였다면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34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9번 어법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굉장히 쉽게 풀었습니다. 왜? 어법 풀이의 원칙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고 그 틀에서 역시 벗어나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쉽게 풀려면 반드시 이번 6평이 보여주는 방향성은 뭐냐면, 어법을 풀 때 반드시 해석해라 라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해석을 안 하고 읽으면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석하고 지문을 읽어나가 보면 갑자기 학생이 힌트를 왜 주지? 왜 주지? 여기가 어색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일단 29번이 주는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법만에서 배웠던 행동 영역과 플러스 어법 문제 차근차근 해석하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29번도 쉽게 풀었었어야만 했어요. 이번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이 문제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무엇이 만듭니까? 불러오기를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만듭니까? 뭐보다? 다시 보기보다. 그래서 지금 비교 구문을 통해서 불러오기와 다시 보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보기보다는 불러오기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자, 한 가지 대답은 온대요. 심리학자 이 사람의 개념에서 오는데 바로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개념에서 온대요. 그럼 뭔가 불러오기는 바람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가 보다 라고 이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이 아직까지 좀 추상적이에요. 정확히 도대체 누가 뭘 불러오른다는 건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얘가 좋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려우니까 좋대. 약간 좀 이해가 바로바로 안 됩니다. 자, 봐보세요. 더 어려운 불러오기는, 그렇죠? 뭘로 이끄냐? 더 나은 학습으로 이끈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좋은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provided, 제공했다 동사 아니에요. 이거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6평에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 있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provided. 선생님 힌트 한번 드릴게요. I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힌트 없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이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if, 만약을 provided 혹은 providing으로 쓸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만약 불러오기 행위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잘할 수만 있으면 조금 어려운 불러오기가 더 나은 학습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오기가 되게 좋은 거야, 어렵지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밑줄이죠. 동사의 밑줄이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동사 자리인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렇죠, 여기 부사절 있고요, 여기 주절에 retrieval이 주어, 그 다음에 lease가 동사예요. 동사 자리가 맞네요.
그럼 동사자리가 맞다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수일치 능수동을 따져봐야 됩니다. 수일치. 자, 주어가 retrieval 단수예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를 붙여줘야지 되는구나. 능수동 leads to 뭐뭐에 이르다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1번은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이 리콜 테스트, 불러오기 테스트인데 그 속에서 학생들이 불러와야 돼요. 근데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그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기억을 해내는 그런 테스트. 뭐 없이? 프롬프팅, 부추겨지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테스트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better retention, 더 많은 보유력을 가지게 된대요. 뭐보다? 뭔가 힌트가 있는, 신호가 있는 불러오기 테스트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프리한 게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힌트가 있는 것보다 힌트가 없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힌트가 있는 거, 큐가 있는 리콜 테스트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학생들이 힌트를 줘요. 자기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여러분, 테스트를 하는데 학생이 힌트를 줍니까? 학생은 테스트를 당하는 존재이고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자, 일단 해석만 제대로 해도 2번이 어색하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법적으로도 보면 동사의 밑줄인가 동사 자리인가 따져봤을 때 이 형용사절 내부에 주어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자, 동사가 맞다면 그 다음 뭐 따져보라고? 아까 1번이랑 똑같아. 수일치, 능수동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수일치는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give가 맞아요. 그런데 능수동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힌트를 줘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학생들이 힌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give가 아니라 받다라는 의미. 여러분 사형식의 수동태를 써서 are given이 이렇게 딱 돼야 돼요. be given 목적어 하면은 목적어를 받다라는 사형식의 수동태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형식 수동태로 고쳐줘야 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만 사형식 수동태는 과거 평가원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사형식 수동태를 활용한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정말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 사형식 수동태가 2번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해석을 조금 해봤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왜 사형식 수동태가 맨날 안 나오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는 사형식 수동태가 출제됨으로써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워졌네요. 아무리 뻔한 어법 요소가 나와도 2번에 나오면 학생들 오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도 오답률 78% 오답률이잖아요. 학생들이 너무 의심 안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다시 동사 자리인가?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일치 능수동. 우리 어법만에서 1단원에서 배운 겁니다.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은 바로 틀렸으면 할 수 있죠. 됐나요? 나머지만 빨리 이제 확인해보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힌트가 주어지는 불러오기, 기억 테스트는 더 나아요. 뭐보다? 인식 테스트보다 나아. 예를 들어 multiple choice answers.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우리 이게 지금 multiple choice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정답이 인식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1, 2, 3, 4, 5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네 하면서 인식되는 거잖아요. 뭐가 아니라 네가 이제 실제로 기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내용인데 자, where의 밑줄이다. 그러면 행동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목보 자리인가? 에서 일단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where를 and there로 바꿔서 괄호 안이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적절하면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 multiple choice answer에서 거기에서 정답이 인식된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3번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giving someone a test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주는 건데 직후에 그들이 뭔가를 배운 직후에 테스트를 딱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인텐션을 덜 개선시킨대요. 뒤에 거보다. 그럼 이 뒤에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좋냐? Giving them a slight delay. 약간의 조금 지연을 주는 게 좋다는 거. 배우자마자 하지 말고 조금만 뭐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라는 거죠. 자, 길게 뭐 할 정도로 충분히 길게. 그래서 대답이 정답이 머릿속에 없을 때. 언제? When they need them. 그들이 그걸 필요로 할 때. 자, 여러분 대명사의 밑줄이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앞에서 대의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들이 그걸 필요할 때. 일단 필요한 주체는 당연히 학생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대의는 여기 있는 대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뭔가를 배우고 나서 그들이 그걸 필요할 때, 그래서 데이데이 잘 가리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재밌는 게, 여기서 데이는 구체적으로 좀 더 앞으로 가면 서먼을 가리키는데, 서먼은 이제 단수인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복수로 누군가라는 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고 그냥 그들이라고 통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럼 여기 4번의 대문 누구예요? 그들이 뭘 필요로 할 때? 그렇죠. 문맥상 당연히 정답을 필요로 할 때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복수 answers를 가리키니까 댐이 적절하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일치는 적절하고요. 다음으로 제기대명사 여부 따져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제기대명사 themselves 쓰지 않고 그냥 them을 쓰면 적절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려움. 이게 또 진짜 매력적인 오답인데, far from, 뭐뭐 하기는커녕, 뭐로부터 거리가 먼이라는 건 뒤에 필부 얘기예요. 어려움이라는 건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는커녕. 자, 뭐에 대한 장애물? 이렇게 불러오는 작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은 이유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런 불러오기가 하는, 그렇게 하는, 뭔가 개선하는 것의 일부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좋다.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럼 5번은 지금 to에 있는데 이 to가 to 부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를 make로 갑자기 바꿔버리면 안 돼요. 요거는 뭐뭐로 뭐뭐에 라는, 지금 이 to가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make로 바꾸면 안 되고 이거를 불러오기 작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동명사 불러오기를 작업을 하는 것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 자리로서 ing가 적절하게 왔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약에 29번 틀렸다면 반드시 어법만을 통해 가지고 수능 밑줄형 어법의 행동 영역을 정확하게 좀 가져가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단 6차 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날 잡고 하루면 되고요. 하루가 좀 빡세다면 이틀에 나눠서 어법만을 꼭 수강하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예외 없이 100%의 확률로 정답을 맞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9번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9번 오답률 5위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갭이 없는데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없이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지? 여기도 약간 좀 내용이 바뀌고 여기도 내용이 바뀌고, 근데 이제 확실하게 갭은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읽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박스에 주목해서 풀 때 바로 이러한 능동적인 involvement, 참여, 개입이란 말이 있는데 앞에 있는 능동적인 참여와 개입이 어디 있는가를 딱 따져보면 정답은 한 군데로 나오게 되는 식으로 여러분 푸셔야 돼요. 자, 한번 그 과정을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39번이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 정도 난도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능히 해결해야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난도다라고 일단 못 받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트레이드-오프, 이건 밸런스, 균형이란 뜻이에요. 뭔가 하나, 트레이드가 교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교환하는 게 있다. 상대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뭐의 중요성이에요? subject matter, 그리고 style.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배경이고요. 스타일이란 건. 그 다음에 subject matter라는 거, 뭐 인물 이런 거래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인물과 배경 사이에는 뭐 균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이 소개가 되었네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근데 이제 글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특히 이러한 부사어를 잘 봐주셔야 돼요. 매우 표현적인 그림, 연극, 이야기에서는 하면서 배경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니에요. 뭔가 매우 표현적인 그림, 연극,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subject matter에 있대요. 자, 이 subject matter, 즉 인물에게 있는데, 자, 뭐와 닮아 있는? 일상과 닮아 있는 그런 거에 있답니다. 그리고 배경 스타일의 역할은, 요거 배경 스타일의 역할은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facilitate는 여러분 help의 뜻이에요. 돕는 겁니다. 돕는 거. 그냥 구성인데 정신적인 모델들을 구성하는 걸 그냥 도울 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대상이 나왔는데 반복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면 각각의 대상에 A, B 표시를 하면서 글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A하고 B가 있대요. 근데 이 representational painting에서는 representation 하는 거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A가 초점이야. B는 그냥 도와주는 거다. 네, A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부등호예요. 부등호. A가 B보다 중요하다. 이 정도로 표시해놓고 가는 거예요. 다음 문장. 기쁨이나 불확실의 감정이 보는 사람을 데려가요. 쭉 어디로? 그 작품의 결론까지 데려갑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A와 B랑은 전혀 또 다른 기쁨과 불확실의 감정이 보는 사람을 쭉 이야기의 결론까지 데려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명시적 시그널 없이 내용이 그냥 바뀐 거기 때문에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스러운 부분이에요. 계속 갈게요. 여기도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가 딱 나오는데요. 매우 표현적인 작품에서는 이 부사어가 지금 소개되면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배경 지식만으로는 representational이랑 도대체 expressionist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가볼게요. 내용 세부 내용 잡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적인 장치들이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B죠, B. 여기에서는 B가 작동하는데 in harmonious manner. 굉장히 좀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조화롭지가 않아. 배경이 조화롭지가 않아요. 자, 뭐에 맞대요? subject matter에 맞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 B가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reby, 그래서 뭘 만든다? disquieting atmosphere. 자, this가 부정어죠? 조용하게 하지 않는 분위기. 한마디로 뭔가 동요시키는 분위기. 이런 막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 앞의 내용과 요 뒤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A가 일상과 닮아 있다라고 했고 B가 뭐 이런 거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3번 뒤에 나와 있는 highly expressionist works에서는 이 B가 굉장히 A랑 조화를 못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아주 동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뀌니까 역시 명시적 시그널 없이 내용이 바뀌니까 세모 정도 해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부사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내용이 바뀌는 곳이니까 포텐셜 갭으로 잡아놓고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가는 거 연결성 판단하면서 4번 따라서 자, 뭐 할 때? 이 작품이 덜 읽기가 가능할 때, 즉 쉽게 해석 가능하지 않을 때. 자, 쉽게 해석 가능한, 덜 읽기 가능하고 쉽게 해석이 안 돼. 지금 바로 이 앞에 상황이 그러겠죠. A, B가 서로 조화를 못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멍미?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의 이탈, 뭐로부터의 이탈? 관습적인 형태, 기존의 형태로부터의 이탈은, 자, 여기도 여러분 필부액 해줘야 돼. 명사를 통한 필부액. 이탈이야, 이탈. 관습적 형태, 기존의 형태로부터 이탈된 것은,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부조화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탈된 겁니다. 알겠어요? 기존의 아주 친숙한 관습적인 형태로부터 이탈된 것은 reminds, 상기시키고 떠올려요. 보는 사람이나 독자에게 데디아를 떠올립니다. 자, 뭘 떠올리냐면 미적인 태도가 필요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적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번은 앞뒤가 인과로서는 인과를 통해서 적절하게 does나 인과를 통해서는 잘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화가 안 되고 A, B가 그래서 동요가 일어나니까 이게 잘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서 이게 뭐 해야 돼? 에스테릭 에티튜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지금 뭘로 나온 거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종의 솔루션으로 나온 거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읽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게 문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inharmonious한 게 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isquieting 이런 게 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S로 일단 내부에서는 연결됩니다. 자, 5번.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esthetic attitude. 자, 능력인데 바꾸는 거예요. 자, switch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를 바꾸는 능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거 pragmatic attitude는 뭐예요? 실용적인 태도와 미적 태도래. 그럼 여러분, 미적 태도는 아까 앞에서 나왔죠. 미적 태도는 언제 필요한 거죠? 바로 요 친구에서 필요한 거죠. expressionist works에서 필요한 거죠. 그럼 pragmatic attitude는 어디에서 필요한 걸까요? 실용적인 태도는 여기 일상과 그냥 닮아 있는 요 친구 해석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바꾸는 게 되게 근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앞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잘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 1번부터 5번 직전까지가 같은 말로 지금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뒷문장과 잘 연결된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정도만 따져보시고 확실한 갭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박스를 읽어봐야 됩니다. 갭이 없을 때는 박스가 곧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스에 온 신경과 집중을 쏟아야 되는데 이 박스에 뭐가 있어요? 이러한 능동적인 개입 참여 있습니다.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능동적인 개입 참여가 있어야 돼. 능동적인 개입. 네가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기반을 준대요. 뭐에 대한? 미적 처리에 대한 깊이의 기반을 주고 그 다음에 숙고를 준대.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한 숙고를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답 유리가 4번인데 4번에 들어간다 하면 앞에 능동적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요 지금 expressionist works에서는 A랑 B가 서로 그냥 잘 안 맞아서 되게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라고만 했지 능동적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안 되는 겁니다. 5번은 어때요? 능동적 개입이 있습니까? 여기 5번에서 내용이 딱 전환되면서 PS 구조로 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석이 안 될 때는 뭐 해라? 미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적 태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 쫙 그어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 뭘 가리키겠습니까? 능동적 개입이죠. 요거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미적 태도가 필요해 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되고요. 또 하나! 여기 따옴표로 이 aesthetic attitude가 첫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능동적 개입은 이런 미적 처리의 깊이에 기반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첫 소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먼저 첫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따옴표 없이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다시 한번 aesthetic attitude를 따옴표 속에서 써줬지만요. 그래서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this 플러스 명사. this 플러스 명사. 갭이 없을 때 박스 안에 핵심적인 지금 시그널 this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정답을 몇 번으로 가져가야 된다? 5번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이 39번의 핵심 풀이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크게 이 지문은 여러 개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어요. 마무리해 볼게요. 처음에 주제와 배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보라색으로 나눠보자. 주제와 배경이란 거 소개한 다음에 representational painting, play stories, 이거 되게 일상을 닮은 것들. 여기서는 큰 문제 없어요.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매우 표현적인 작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추상화 같은 거, 그런 것들, 인물과 배경이 전혀 맞지 않고 뭔가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럴 땐 뭐 해야 돼? 미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딱 박스와 5번까지, 박스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 요거랑 요거를 정리하면서 5번 뒤에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러한 글의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특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글의 구조는 좀 복잡했지만 명시적, 갭이 없을 때 박스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걸 딱 집어넣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단어 해석이죠. 능동적 개입. 제가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 직관 갔다 왔는데 거기 그 영어를 중간중간 쓰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내 그 이름이 기억 안 되는데 이걸 쓰시더라고. 제가 인볼브 할까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인볼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볼브 한다는 거 지금 개그 콘서트에서도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입한다, 참여한다, 직접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공부를 게일리 하시면 제가 직접 인볼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인볼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39번 해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